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유임한다. 나는 능력을 봤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당내에서 반발이 좀 많긴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미령 장관 유임 인선은?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 원칙주의자인 거는 분명해요. 네. 제가 수석 대변인일 때 예.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 공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단둘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3만 원짜리 초밥을 둘이 시켰는데 그때 디테일하네. 도지사였거든요. 네. 딱 오더니 이거 각자 냅시다 딱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각자 내십시다.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원칙은 지키되 네. 굉장히 유연하면서 또 결과지향적이에요. 음. 그래서 또 실용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국무위원의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하고 벌써 3주 정도 같이 일을 해봤겠죠. 음. 송미령 장관을 보면서 판단하는 우리하고 공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송미령 장관이 뭐 우리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예. 네. 농안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우법이라든가 또 농어촌 회의소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재해 보험법이라든가 아무튼 정말 파산지경에 빠져 있는 곤란한 생계에 빠져 있는 농민과 농가들을 위한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예. 그가 제청을 해가지고 거부했다고 하지만 그가 실제로 제청을 했을까요? 아. 제청의 형식을 취했겠죠. 결국은 장관 인사 본인의 의사는 아니었다. 그렇죠. 아니 그거는 모르죠. 예. 그거는 모르는데 예. 인사권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네. 지금은 윤석열이죠. 네. 내란숙의 윤석열의 사실은 국정 방향과 거스르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자 근데 만약에 진짜 능력 있는 장관이었다면 좀 거스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대신 그걸 이제- 바탕으로 유임하는 거 대신 아니에요? 이제 사표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농림부 장관으로 사실 농민의 삶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신념을 관철하지 못하고 그냥 대통령의 뜻에만 따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본적인 건 뭐냐? 인사권자의 뜻을 왜 거역하지 않았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켜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올렸던 거부됐던 그 법들에 네. 사실은 재차 법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네. 관료가 특별히 유능하거나 음. 관료가 특별히 무능하거나 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대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이 관료를 네. 인사권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성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이전의 성남 공무원과 네. 경기도 공무원들이 무능했다가 갑자기 유능해졌을까요? 그거는 바로 인사권자이고 사실은 정책을 펴나가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누구냐에 따라 따라서 다르니까.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과거의 송미령 장관의 네. 행위나 어.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못마땅하죠. 왜? 윤석열 정부하에서 누가 마땅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만은 나는 대통령께서 어떤 깊은 뜻과 또는 실용주의 네. 또는 통합의 정치 그 다음에 자기의 농정 철학이라든가 네. 그 정책을 관철할 분명한 의지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성과와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평가해도 되지 늦지 않을까. 않을 거다. 우리 농민단체라든가 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던 주권자 우리 국민들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나서 반대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주권자의 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송미령 장관이 예를 들어 과거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르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과거 정책들을 이제 제청한 형식을 취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럼 적어도 그럼 그게 본인의 생각은 아니면 본인의 철학은 어떻다 혹은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말로써 자기를 증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게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충분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행동과 결과 그다음에 정책의 시행을 통해서 보여줘야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송미령 장관도 자기 입장에 대해서 뭐 표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국무위원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네.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송미령 장관이 네. 윤석열 대통령 하에
농림부 장관 음.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유지한다 그러면 네. 사실은 뭐 그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많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들리네요. 우리 네. 박찬대 의원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그런가요? 이 웃으면서 얼마 남지 않았겠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우려는 있지만 네. 기대는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집권 초기 아닙니까? 네. 촛불 혁명 아니 빛의 혁명을 빛의 통해서 혁명. 네. 우리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의 뜻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분히 받들어서 네. 으뜸가는 일꾼으로 네. 아마 그 소임을 다할 거고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우리 국민 앞에서는 도구 아닙니까? 네. 송미령 장관은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또 쓰는 도구의 도구 아닐까. 근데 그 국민의 뜻은 예를 들어서 전체 국민 중에 뭐 당연히 전체 국민의 뜻이 5천만이 똑같을 수는 없을 테니까 전체 국민 중에 다수의 뜻이에요?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그분들의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그분들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 이슈에 관해서만 얘기하자면 해당 이해관계가 더 있는 분들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농민분들이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전체 국민의 뜻과는 또 이건 꼭 일치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국민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가끔 정치라든가 전략은 현재하고 결과가 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FTA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네. 오히려 그래서 그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었죠. 네. FTA를 너무너무 반대하니까 네. 결국 우리가 다 먹는 사실은 협의안을 만들어 오지 예. 않았습니까? 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 평화 유지군 정도로 네.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을 막지 않았습니까? 음. 제가 볼 때는 우리 농민단체와 이분들이 송미령 장관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의 농정에 그다음에 정책에 법안에 훨씬 더 그들을 위한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어떻게 한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가끔씩 우리가 사람을 땡기고 싶으면 예. 무작정 땡기면 안 와요. 막 밀다가 버틸 때 싹 땡기면 확 오는 이런 부분도 네. 있죠. 이런 게 바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금 더 아주 이제 기초적으로 좀 여쭤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민분들은 이 양곡법에 반대했던 송미령을 아주 많이 반대할 수도 있고 혹은 쌀을 소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우리에겐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실 수, 그러니까 이익이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두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 국민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중하게 들을 수밖에 없냐는 이제 질문이긴 했었는데. 그리고 이 질문이 그렇게 현명한 질문은 아닌 건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저는 어리석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양당 간에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네. 없다. 예를 들어서 네.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사실 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무엇을 코스트로 제공하고 있냐면 사실 마트 주변의 시민들의 편의를 조금 손해 보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질문을 하면 마트의 영업 제한을 가는 것과 마트의 영업 제한을 가지 않는 것에 그 정책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나뉘죠. 그렇죠. 그러면 정책을 그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네. 절대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냐? 네.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트의 영업을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 풀어주게 되면 시민들의 편의는 좋아질 것 같죠. 네. 하지만 그 시민들 중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스스로를 고용해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네.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있죠. 네. 저는 오히려 한쪽 측면을 보게 되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 저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지만 네. 전체로 조아놓고 봤을 때는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쪽에 한쪽만 보고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작은 단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보다 좀 큰 권한 단위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대통령의 권한 단위 네. 그 받은 권한 범위 안에서 총량 우리 국민들의 네. 어떤 것이 행복이신가 이런 것을 예. 그게 이제 매우 구사할 중요한 필요가 것 있다는 같은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농민의 얘기도 그것이죠. 예. 네.
쌀값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예.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음. 일반 시민들의 마음일 거고 또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일반 농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농민도 우리 국민이고 예. 그리고 쌀을 소비하는 예. 그분들도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떤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가장 바람직한가? 예. 이게 보수 정당과 또는 우리 민주당 사이에 예. 어떤 정책의 방법인데 그렇죠. 이것을 넘나들 수 있는 네. 유일한 비상구가 있습니다. 뭐죠? 그게 실용입니다. 그리고 유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는- 아까 이재명 우리 네. 대통령이 네. 진짜 원칙주의자인데 네. 플러스 음. 유연하고 네. 실용적이다. 아, 결국 실용은 그렇게 뭐냐? 합니까? 네. 국민의 행복에 얼마나 네. 총량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피는 것이 정치이고 네. 이것이 바로 종합예술인 거죠. 저희가 한 400회쯤 했나요? 정프로가 말 질문 못 끼어드는 인터뷰 처음 봐요. 아니, 왜냐하면 그래서, 중간에 예. 끼어들면 예. 이 논리를 억지로 빌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어쨌든 정치적 네. 결단을 하는 거고 그걸 국민을 설득하는 거 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거죠 정부가. 예. 뭐. 제가 네. 제일 잘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농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네. 사실 우리 농민들의 삶과 농업 정책을 위해서 얼마나 같이 함께 했습니까? 그래서 만든 대통령이 이재명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뜻으로 음. 송미령 장관을 유임했는지 네. 이미 믿어달라? 주신 권한 범위 안에서 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네네네.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요 되고요. 문제를 포함해서 음.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그거는 결국 이제 이익과 이익이 서로 이제 굉장히 충돌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나라의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마트를 쉬게 하느냐 말게 하느냐 그것도 역시 뭐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기름값을 뭐 유류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손해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건 이제 철학인 것 같은데 정치의 철학인 것 같은데 누구한테 더 가중치를 둘 것이냐. 예를 들면 더 많은 사람, 예를 들어 5천만이라고 하면 한 3천만쯤이 이익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그 철학을 가진 지도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비록 1,000만 정도 되는 적은 사람이지만 이분들이 더 훨씬 못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적어도 4천만이 조금 더 손해 보더라도 1,000만이라는 더 안 가진 못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조금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정치 철학일 수 있잖아요. 그 철학이 무엇이냐는 걸 제가 여쭤본 건데. 그게 지금 현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예. 뭐냐면 컨틴전시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네.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문가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그 재무구조, 네. 재무구조가 어떤 것이 최적 재무구조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결론이 났어요. 네. 최적 재무구조는 없다. 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네. 다르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네. 굉장히 뭐 무책임한 말 같지만 네. 이런 것이 바로 유연성과 네. 실용이다. 하지만 결국은 결과를 가지고서 관통하는 내용을 국정 봐야 기조는 되겠죠. 있는 거잖아요. 국정기조 네. 있죠. 네. 뭔가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까지 말씀해 실용? 주신 것들. 네. 실용, 아닙니다. 원칙 원칙, 그리고 유연한 네. 그리고 실용적인 원칙이죠. 네. 그러니까 미리 어떤 원칙을 내가 세웠다고 반드시 그 원칙에 구속되지 않고 그때그때의 상황, 그때그때의 어떤 여러 플러스 마이너스들을 잘 계산해서 더 많은 이익이 가도록 결정하시는 것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잘 정리 잘해 주셨어요. 문제도 내시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정리도 잘해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대단히 비주얼만 좋으신 게 아니시네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네. 네. 아 그럼 잠깐 다시 너무 질문이 너무 딥해져가지고. 잠깐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드셔도 됩니다. 드세요. 당 밸런스 드세요. 네, 네. 예, 예. 네. 네, 앞에 잘 보이게 드시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당 밸런스면 네. 민주당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네. 민주당 균형감가 있습니다. 네, 당내 그렇죠. 밸런스도 잘 좀 지켜주시고요.